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5차시고요. 여러가지 연립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업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전에 이제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요. 이제 1차 방정식이 영어로 이제 뭐라고 했었죠? 리니어. 이퀘이션 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니어에서 여기 라인 이것은 이제 직선에서 왔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1차 방정식은 어떻게 나타난다? 이제 직선으로 나타나는 직선 방정식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면상에서 좌표 평면상에서 1차 방정식 꼴인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 꼴은 이제 좌표 평면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제 직선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방정식의 해는 1차 방정식의 해는 이제 그 직선 위의 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다? 1차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있을 이 연립 방정식 풀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지오지브라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수 a, b, c를 이제 슬라이더로 이렇게 이제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b, c 값은 마이너스 5에서 5 값을 가지는데 이것만 봐도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직선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a랑 b랑 c 요렇게 이제 상수를 이제 정하고 그래서 이제 식을 갖다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렇게요. 그죠? 요렇게 이제 나타내면 이게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어떻게 나타나죠? 직선으로 나타나는 게 눈으로 보이죠? 이퀘이션 1. 이게 이제 임의의 ABC에 대해서 상수 ABC에 대해서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제 A를 이렇게 이제 천천히 이제 움직여 봐도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모두 A가 임의의 A에 대해서 직선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B도 이제 임의의 값에 대해서 이 값이 전부 다 이제 직선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C 값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저렇게 움직여 봐도 이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직선이 되는 것을 좌표 평면에서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뭘 확인한다 했었죠?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임의의 점,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A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A에 대해서 이 A는 이제 뭡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인데 이 점에 있는 x, y 값은 무엇이 되는 걸 요 직선의 방정식에 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보기 쉬우라고 이제 A, B, C가 다 1일 때 요거 이제 해놨는데 그럴 때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있는 A 값이 지금 어떻게 찍혀 있죠? 마이너스 2,1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될 때, 뭡니까? 요 A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거 위에, 점이긴데, 이제 이것은 뭐가 된다? 이 방정식에, 1차 방정식에, 해가 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B, C가 각각 1, 1, 1 되어 있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이 식에다가 해가 마이너스 2,1이 되는 걸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y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하니까 마이너스 2,1은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 A만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직선에 있는 만큼 해가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 말했었죠? 1차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직선에 있는 점만큼 직선의 방정식의 해는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거 있는 A, B, C, 이게 진짜 모든 직선을 이제 다 표현하는 식이 됩니까? 라고 이제 의심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직선을 갖다 아무거나 그려볼게요. 아무거나 그려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 꼴이 뭐예요? AX 더하기 BY는 C다. 이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우리가 알고 있는 요 1차 방정식과 대동소이하죠.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 A, B를 갖다 임의로 이렇게 이제 바꿔봐도 이 식의 형태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임의의 직선을 나타내는 형식이다. 그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린다라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감법을 하면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있었죠. 과연 우리가 이제 가감법을 하면 실수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실수배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y는 c 이렇게 이제 꼴이 되어 있는데 양변에다가 우리가 실수배를 k배를 갖다가 한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해는 과연 변함이 없는가? k배를 했을 때 양변에 k배를 했을 때 그 해는 과연 변함이 없을까? 그것도 이제 궁금하죠. 만약에 해가 변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감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y는 3 그리고 이제 x 더하기 4y는 7 이렇게 이제 연립 방정식이 되어 있을 때 이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했는데 이 식의 해가 바뀐다 라고 하면 이 실수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실수배를 하면 과연 그 해는 바뀜이 없는가, 변함이 없는가,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K배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K라고 하는 슬라이더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이제 요 방정식 1에서 이제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요는 0이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을 만들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 K배를 한다는 말은 여기 있는 A, B, C 전체에다가 이제 K를 곱한다는 말과 이제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식을 좀 예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아니면은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네. 죄송합니다. 이제 더하기 이제 C는 0 식을 이렇게 이제 놨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새로 입력하는 이 식이 만약에 새로 생긴다고 하면 이게 이 해가 바뀐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케이션 2를 이렇게 이제 넣어봐도 바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선생님이 K가 1이네요. 그죠? 그럼 K가 이제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도 이게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당연한 게 여기 있는 A, B, C 이렇게 이제 움직일 때 여기 없애봐도 이거는 이제 바뀜이 없는 걸 K백을 아무리 해도 이 식을 이제 바뀜이 없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당연하게 왜 그렇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점이다 라고 하면은 해가 XY 이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있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에서 직선 위에 있는 점 A에 대해서 이게 알파 콤마 베타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A 알파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 여기에다가 아무리 K배 실수배를 해도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알파 베타는 이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그죠? 그죠? 이거 당연한 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 못하겠네요. 그죠? 기존에 있던 여기 있는 알파, 베타 점에 대해서 이제 K배를 아무리 양변에 이제 취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알파, 베타 자체에 이제 변함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K가 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0 아닌 값과 0인 값을 곱하면 0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성립하는, 만족하는 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면서 이제 ax 더하기 by는 c다. 그 다음에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는 c 프라임이다. 요렇게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이 세워진다고 하면 이거는 뭐라고 했었죠? 두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라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식이 이제 직선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덧붙인다고 하면 직선 1과 직선 2가 이 직선 1, 직선 2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라는 거는 이제 동시에 지나는 점이라는 말이고 그 점은 이제 뭐예요? 교점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확인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 임의로 제가 아무 식이나 이제 잡아 넣을게요. x-y 더하기 1은 0.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세웠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제 만나는 이 교점이 이제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제 직선 이퀘이션 1과 이퀘이션 2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되고 그게 이제 교점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어떤 설명도 가능해집니까? 나중에 이제 하게 될 텐데,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죠? 중1 때 우리는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립 방정식의 해는 직선 두 개의 교점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이제 두 1차 방정식 그러니까 이제 연립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연립 방정식 이거의 해가 이제 어떻게 이제 존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의해서 이제 뭐다 교점을 이제 확인하면은 이제 이게 두 1차 방정식의 해니까 그 교점이 두 1차 방정식의 해니까 우리는 이제 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의해서 연립 방정식의 해가 어떤 종류를 갖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는 몇 가지라고 알고 있죠? 네, 총 세 가지를 알고 있죠. 첫 번째 경우는 어떻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 경우는요, 일치한다. 세 번째는요,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유식하게 평행하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이동해 봐도 어떻습니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면은 요렇게 이제 한 점에서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나다가 어떻게 이제 만나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다. 요렇게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셋 중에 하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연립 방정식의 해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연립 방정식의 해가 하나다. 한 개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치한다는 말은 뭐예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의 해가 네, 더 쓰는 거 귀찮아가지고 이거 생략할게요. 일치한다는 말은 무수히 많이 만난다. 무수히 많이 만난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해가 어떻답니까?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진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평행하다 라고 하는 말은 만나는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하면 뭐다? 두 1차 방정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연립 방정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연립 방정식의 해는 총 몇 가지 경우다?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나게 됩니다. 연립 방정식의 해는 하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일치한다. 이때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연립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평행할 때는요. 연립 방정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서로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후 학습에서도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지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네, 앞서서 지오지브라에서 이제 뭡니까? 확인했던 거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해야 될 말인데요. 연립 방정식의 해가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와 해가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앞서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거랑 이제 연결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립 방정식의 해는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이제 하나만 이제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요 세 가지 이제 각각 이걸 만족하는 요 세 가지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만 존재할 때는 어떤 조건이고,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이 존재할 때는 어떤 조건이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조건인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살짝 힌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죠?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 먼저 뭐부터 하느냐? 연립 방정식의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인 경우 이거를 이제 해결해 볼게요. 이 경우에는 앞서서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1차 부등식 할 때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일 때는 어떻게 했었죠? 개수를 뭘로 바꿔서 정수로 고쳐서 이제 풀면 편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양변에 이제 적당한 수를 곱해서 이제 그 개수를 정수로 고쳐서 해결해 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하는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0.4x-0.3y는 3이다 라는 게 1번식이고 그 다음에 3분의 2x 마이너스 2분의 3y는 7이다 라는 게 2번식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식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해서 이제 개수를 정수로 고쳐 볼게요. 그러면 이제 1번식에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식에 뭘 해야 이게 이제 개수가 정수로 바뀝니까? 1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은 4x-3y는 30이다 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식에다가 뭘 하면 개수가 정수로 바뀔까요? 네, 계속 사투리가 나올라 하네요. 자, 2번 식에다가 뭐 할까요?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양변에 6을 곱하니까 4x 마이너스 9y는 6, 7, 42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을 1번 다시 밑에 있는 식을 2번 다시 식을 이렇게 이제 두면 프라임이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번 프라임, 2번 프라임씩 이렇게 이제 놓으니까 뭘 쓸까요? 가감법을 쓰면 편하겠다. 그죠? 왜냐하면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번 프라임 식에다가 2번 프라임 식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x-3y는 30에다가 4x-9y는 42를 빼는 거죠. 빼면 뭐가 어떻게 남죠? 6y는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식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y는 마이너스 2다 라고 되고요. 이것을 어디에 대입할까요?
아무 때나 대입해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여기 1번 프라임에 하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1번 프라임에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될까요? 4x-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30이다 라고 되어서 이제 4x 플러스 6은 30. 그래서 이제 4x는 얼마예요? 24가 되네요. 따라서 x는 얼마다? 6이다. 따라서 이제 다음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고 했으니까 이제 다음 연립 방정식의 해는 뭐라고 할 수 있죠? 6,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아니면 뭐라고 써도 돼요? x는 6, y는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의 해가 하나인 경우, 앞서서 이제 계속했던 게 하나인 경우예요. 근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고 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연립 방정식을 갖다가 풀어보면요. 어떻습니까? 1번식을 풀어보니까 이거 가간법을 쓰든지 대입법을 쓰든지 어쨌든 풀려고 하다 보니까 1번 식에다가 2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4x-2y는 6이다. 식이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게 뭐랑 같아요? 이거는 2번식이랑 똑같아요. 즉 실수배를 했을 때 이제 1번식, 2번식이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치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듯이 이제 뭡니까? 1번식에다가 2배를 하면 2번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2번식이 되니까 실수배를 했을 때 그 해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을 만족하는 해와 2번을 만족하는 해는 서로 이제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등식이 성립하니까. 그죠? 동일하기 때문에 식이 같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 표시를 안 써요. 이렇게 썼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이제 요 1번식 곱하기 2번식 1번식 곱하기 2를 한 게 2번식과 이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걸 만족하는 1을 만족하는 해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동일하다는 거예요. 2번을 만족하는 해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점에서 이제 두 식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실제로 이제 y를 임의 실수 t라 하면 x는 어떻게 되죠? 2x-t는 3 해가지고 2x는 3 플러스 t 해서 x는 뭡니까? 2분의 3 플러스 t가 되거든요. 즉 따라서 이제 연립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된다? 2분의 3 플러스 t, t 만큼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하면 만족하는 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쓰면 되고요. 이때 이제 뭐다?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2번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가간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1번식을 곱하기 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식 곱하기 3을 해보니까 이 식은 어떻게 되죠? 3x 플러스 9y는 3이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뭡니까? 2번식에다가 이제 빼볼까요? 그래서 이제 3 곱하기 1번식 한 거에다가 2번식을 갖다가 빼니까 식이 어떻게 이제 되죠? 3x 플러스 9y는 3에다가 3x 플러스 9y는 6. 이 식을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다. 여기 x가 소거돼서 0 되고 y도 이제 요 두 개 이제 소거가 돼가지고 0이 돼서 좌변이 0이 되는데 우변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즉 0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이제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식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이게
뭘 가정해서 이제 요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기 있는 XY와 여기 있는 XY가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하니까 뺐을 때 이런 모순이 생긴 거예요. 즉 여기 있는 XY, 공통인 XY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하니까 공동인 공통인 X, Y가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뺀 거죠. 그죠? 또 동일한 XY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빼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다. 0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모순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인 X, Y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이게 이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제 해가,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자고 하면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와 해가 없는 경우 이제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실수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XY 항에 있는 개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가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실수배를 하니까 이제 x, y 있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개수가 똑같은 상황이 생겨서 이제 한쪽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동일하기 때문에 빼면 0은 0이다. 가감법을 써서 하면 0은 0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뭡니까? 2 곱하기 1번씩 빼기 2번씩 이렇게 이제 하면 여기 1번을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두면 이제 좌변은 0이 되고 우변도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은 0이다. 그러니까 공통인 XY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실수배를 1번씩에다가 하니까 X랑 Y의 개수가 동일하게 똑같이 이제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어쨌든 해가 하나인 경우는 그럼 어떻겠습니까? 해가 하나인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예요? 실수배를 했을 때 XY의 개수가 똑같지 않은 경우겠죠. 그리고 이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와 해가 없는 경우는 이제 실수배를 어떤 식에다가 하면 이제 XY 개수가 똑같아집니다. 그럴 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뒤에 있는 상수가 이제 상수까지도 이제 똑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없는 경우는 뒤에 있는 상수가 이제 서로 다른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 이게 이제 연립방정식 하나를 갖다 제가 갖고 올게요. ax 더하기 by는 2다. 그 다음에 cx 더하기 dy는 f다. 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존재한다. 이 경우는 이제 위에 있는 걸 1번씩, 밑에 있는 거 2번씩이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경우에요? 이게 이제 뭡니까? 어떤가 하나 실수배를 했는데 이제 식이 동일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C분의 A와 D분의 B가 그러니까 이 B가 서로 다른 경우는 이제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존재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이제 C분의 A, 이 B와 D분의 B, 이 B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식 하나에 실수배를 했을 때 이제 동일한 경우가 이제 존재하지 않거나 무수히 많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C분의 A와 D분의 B가 같아요. 근데 무수히 많이 존재할 때는 어떤 경우? 상수도 이제 이 B가 똑같다는 거죠. 이 비율이 이제 똑같아서 F분의 E도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개 다 똑같으면 무수히 많이 해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제 이 B가 상수까지는 다르다. F분의 E가 요 앞에 있는 B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요걸 갖다가 좀 유식하게 하면 이제 AD-BC는 0이 아니다.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행렬을 배우고
뭐 이렇게 다른 거 이제 하게 되면 하게 되는 식인데 어쨌든 이 식이 좀 나중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식으로 이렇게 이제 외우시던지 아니면은 요 있는 비율 C분의 A, D분의 B, F분의 E 이 비율의 관계로서 이제 요 세 식을 이제 정리를 하시든지 어쨌든 요렇게 이제 이걸 연립방정식의 해는 요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고 이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 특징은 무엇이다? 여기 있는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의 개수의 비해서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된다. 나누어진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조건들 있죠? 요 세 가지 조건들은 이제 다 외우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업이 많이 기네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이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A는 B는 C 이 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식은 다음 세 연립 방정식 중 하나의 꼴로 바꾸어 풀 수 있다라고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당연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A는 B다, A는 C다. 요렇게 하든지 아니면 A는 B다, B는 C다. 요렇게 하든지 A는 C다, B는 C다. 요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바꾸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만족하면은 이게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A는 B이고 그리고 이제 A는 C다. 이 셋 중에 하나만 이제 만족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A랑 B랑 C가 전부 다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랑 이거는 서로 동치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다? 특정한 A만 이제 둘 게 아니고 B가 동일하다. 아니면 C가 동일하다. 요렇게 이제 두어서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는 B는 C다 라고 하면은 이거 셋 중에 하나의 이제 연립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식은 이제 뭘로 바꿀 수 있다?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4 이면서 5x 플러스 6y는 마이너스 4다. 이 연립 방정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상수가 같다 라고 하면은 이 연립 방정식을 요렇게도 거꾸로 이제 바꿀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꼴로 나타내 봐라 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3x 더하기 2y는 5x 플러스 6y다. 그리고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각각 요 두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그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자 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1번식, 밑에 있는 식을 2번식이라고 두면 어떻게 하면 되죠? 1번식에다가 곱하기 3을 하고 거기에다가 빼기 2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x 플러스 6y는 3, 4, 12 마이너스 12 여기에다가 5x 플러스 6y는 마이너스 4 해서 이렇게 이제 빼주는 거죠. 그러면 4x는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그래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y는 이제 뭡니까? 대입을 갖다가 해주면 되겠죠. 대입을 해주고 해봅시다. 이것을 갖다가 1번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이제 2y는 뭐예요? 2다. 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6인데 이항하면 플러스 6이 되니까 따라서 y는 얼마다? 1이다. 따라서 이제 요 해는 얼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 첫 번째 식의 해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뒤에 있는 식,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한번 해보면, 여기 뒤에 있는 식, 위에 있는 거를 3번식, 밑에 있는 거를 4번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번식을 정리하면 뭐가 되죠? 3번식을 변형하면, 그러니까 문자를 좌변으로 다 몰아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는 0이다. 식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죠? 딱 대입하기 좋게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 변형을 시키면 x는 얼마다? 마이너스 2y다. 식이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3번 프라임식이라고 하면 3번 프라임식을 4에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하면 이거는 이제 뭐가 되죠? 3 곱하기 마이너스 2y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되죠? 마이너스 6y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4다. 그래서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4. 따라서 y는 1이다. 식이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3' 식에 대입하면 뭐가 나오죠? x는 마이너스 2. 따라서 이 식의 근은 이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1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셋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A는 B는 C 이렇게 이제 식이 나타나면 이것은 무엇이다? 연립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 있는 세 개 중에 하나의 꼴로 바꾸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 수업 길게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